오늘은 요즘 많이 보이는 이야기죠. 14시간이 아니라 20시간 금식해야 살이 빠진다. 이 말에 대해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해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녁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을 늦게 먹는 방식.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부터 먹는 방식.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14시간, 16시간 공복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나도 14시간 공복했는데 왜 안 빠지지? 아침 안 먹는데도 살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20시간까지 굶어야 하는 건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시간 금식이 도움이 되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20시간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20시간 금식이 다이어트를 망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14시간 공복부터 보겠습니다. 14시간 공복은 쉽게 말하면 저녁을 먹고 밤에 아무것도 안 먹은 뒤 다음날 아침을 조금 늦게 먹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다음날 오전 9시에 첫 식사를 하면 14시간 공복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야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밤마다 과자, 라면, 빵, 배달 음식을 먹던 사람이 이걸 끊으면 당연히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늦은 밤까지 계속 먹는 습관이 줄어들면 몸도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평소에 원래 야식을 안 먹던 사람, 아침도 원래 잘 안 먹던 사람, 하루 섭취량이 그대로인 사람에게는 14시간 공복이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결국 하루 전체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복을 14시간 했더라도 남은 10시간 동안 평소와 똑같이 먹거나 더 많이 먹으면 체중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0시간 금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20시간 금식은 보통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은 공복 4시간만 식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만 먹고 나머지 시간은 물이나 무가당 음료만 마시는 식입니다. 이 방식이 강력해 보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먹을 수 있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하루 세 끼를 다 챙기기 어렵고 간식도 줄어들고 야식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루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20시간 금식이 효과 있어 보이는 이유는 20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지방을 녹여서라기보다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오래 굶는 것보다 먹는 시간에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라는 사람은 20시간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 떡볶이, 튀김, 빵, 아이스크림을 몰아서 먹습니다. 이 사람은 공복 시간은 길지만 식사창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결국 다음날 더 배고프고 폭식 충동이 커지고 다이어트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B라는 사람은 16시간 공복만 합니다. 그런데 첫 끼에 계란, 닭가슴살,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챙기고 채소와 밥을 적당히 먹습니다. 저녁도 과식하지 않고 마무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20시간을 안 해도 훨씬 안정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시간 금식을 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4시간 안에 폭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단백질을 챙겨야 합니다. 셋째,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넷째, 내 몸이 버틸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매일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실패하는 이유는 공복 시간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먹는 시간이 열리자마자 보상 심리로 무너져서 실패합니다. 나 오늘 20시간 굶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20시간 금식을 한다면 첫 끼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 너무 단 음식, 튀긴 음식으로 시작하면 혈당도 출렁이고 식욕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첫 끼는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갑니다. 삶은 계란, 두부, 닭가슴살, 생선, 그릭 요거트, 샐러드, 나물,
국물 있는 따뜻한 음식도 좋습니다. 그리고 밥이나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은 아예 끊는 게 아니라 적당히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너무 무섭게 피하면 나중에 단 음식이나 빵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식사는 포만감 있게 가되 너무 늦지 않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단백질을 다시 챙깁니다.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체중은 줄어도 몸이 처지고 배고픔이 심해지고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20시간 금식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야식이 가장 큰 문제인 사람입니다. 밤마다 배달음식, 과자, 라면을 먹는 사람이 식사 시간을 짧게 제한하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횟수가 적은 게 오히려 편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 끼를 조금씩 먹는 것보다 한두 끼를 제대로 먹는 게 더 편합니다. 세 번째, 공복 스트레스가 크지 않은 사람입니다. 공복이 오히려 머리가 맑고 생활 리듬이 편하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굶으면 손이 떨리거나 어지러운 사람, 공복 후 폭식이 심해지는 사람, 위장이 너무 예민한 사람, 생리주기가 쉽게 흔들리는 사람, 당뇨나 혈당 관련 약을 복용 중인 사람,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사람, 성장기 청소년, 섭식장애 병력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20시간 금식을 무리하게 따라하면 안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면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연구 결과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시간 제한 식사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나오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칼로리 제한과 큰 차이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결론은 이겁니다. 20시간 금식은 마법의 버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식사 시간을 줄여서 야식과 간식을 끊고 하루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다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20시간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초보자는 12시간에서 14시간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 다음 16시간, 익숙해지면 18시간, 그리고 몸이 괜찮고 폭식이 없다면 주 23회 정도 20시간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이어트는 완벽한 하루보다 무너지지 않는 일주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4시간 공복은 입문자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야식이 없고 섭취량이 그대로라면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20시간 금식은 식사 시간을 강하게 줄이는 방식이라 효과가 날 수 있지만 그만큼 폭식 위험도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공복 시간이 아니라 식사창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몇 시간 굶어야 하지? 보다 나는 먹는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지? 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20시간 금식은 정답이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내 몸에 맞으면 쓰고 안 맞으면 줄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오래 굶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빠진다는 겁니다.